자, 이제 그 목탄화, 풍경화 실기로 들어갈게요. 제가 보내드린 프린트물 옆에 좌측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연필로 이렇게 이 테두리를 그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 잘 보이시라고 이 빨간 테이프를 붙였는데, 요런 테이프 있으신 분들이나 뭐 혹시 구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입하셔서, 이 종이 테이프거든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거 떼어내면 좀 깔끔해지죠. 왜냐면 이 아무리 우리가 깔끔하게 한다 그래도 이게 옆으로 벗어나는데, 목탄 같은 경우에는 잘 지워지긴 해요. 그렇지만 간혹가다 자국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핑을 해 놓으면 좀 더 조금 퀄리티가 높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못 그려도 잘 그리게 보이는 효과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어, 사이즈에 맞게, 이 그림 제가 보내드린 이 그림의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이제 프린트물 보시고요. 저희가 원래 풍경화나 인물화나 뭐든지 그리드를 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 홍폭 수강생님들께서는 워낙 이제 많이 하시기도 했고,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하게 자로 그리드를 따로 치지 않고 한번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림을 좀 배우시고, 이제 나는 기초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자꾸 재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다 그리드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을 하면 밖에 나가서 풍경화를 그리고 싶은데 거기에 자대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자꾸 측정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 대신에 이제 큰 틀은 잡으셔야죠. 그래서 우선 그 보내드린 프린트물의 가운데 대충 눈어림으로 하세요. 뭐 자로 센치 재실 필요 없어요. 눈어림으로 반 정도 되는 것에 선을 살짝 그어주시고요. 거기에 또 반, 그죠? 위에 거기에 또 반을 또 살짝 그어주세요. 그리고 밑에에 반을 또 살짝 그어주시고요. 그러면 4등분이 될 거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4등분. 이것만 할 거예요. 뭐 세로로 이거 그어주셔도 되고요. 예, 그럼 뭐 그리드 다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뭐 안 그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 작품이 뭐 너무 복잡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웬만 그 그리드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단순하니까 요 정도만 잡아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얘 맨 밑에 칸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화지 위에 한번 또 저희가 반 잡아보고, 위에 또 반 잡고 4등분을 해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이 작품을 재료 탐색을 위해서 목탄화를 어, 다시 한번 옮겨보는 작업을 할 건데,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똑같이 하셔야 된다. 관찰을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막 똑같이 하시려고 뚫어지게 막 쳐다보시면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느낌대로, 내가 이 목탄의 재질을 요런 부분에 요런 하늘에다는 요런 느낌으로, 좀 어두운 부분은 요런 느낌으로, 그것만 탐색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등분을 하셨으면 형태를 이제 연필로 대충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달을 볼까요? 달 가운데니까 달을 한번 대충 잡아주세요. 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구름이겠죠, 그죠? 하늘에 나와 있는 구름, 대충 큰 구도만 잡고 그 다음에 목탄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를 한번 해볼까요? 긴 나무. 긴 나무는 끝에서 두 번째 칸에서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목탄으로 저희가 다 할 거예요. 이 나무 가지도 굳이 안 그려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나뭇가지 끝에서 이런 모양으로 온다라는 거.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아까 제가 그 각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토끼 그림 설명할 때. 이 모양 안에 여기에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리기 시작하면 이게 막 둥그런 나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런 형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나무라는 거. 그것만 살짝 표시만 해두시고 어차피 목탄으로 위에 덮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막 신경 써서 안 하셔도 돼요. 위치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위치만. 이제 여기 나무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큰 나무가 뒤에 하나가 있죠. 큰 나무가 있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나무가 있는 위치만 그냥 잡아주세요. 조그마한 나무도 있고 이 나무조차도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는 여기에다가 이런 느낌의 나무 그릴 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그림하고 똑같이 그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런 느낌을 다른 진짜 실물을 보고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목탄화로 디테일하게 똑같이 그리는 그림은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목탄화에서 형태를 너무 오랜 시간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밑에 얘 갈대인지 뭐 하여튼 수풀이죠.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고 나무가 있고 앞에 살짝 나와 있는 이런 땅 같죠? 땅이 살짝 이렇게 앞에 나와 있네요. 그런 것만 체크해 주시고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지우개로 이제 가로선 지워주시면 돼요. 그려놨던 거 있죠?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이제 형태 잡은 거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탄 펜슬 다 준비하셨죠? 원래 목탄에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때 이걸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하는 걸로 해볼게요. 이제 처음에 이 목탄에 어떤 사실 순서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배우는 거니까 제가 순서를 굳이 한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아까 4등분 했잖아요. 거기에서 4분의 3 정도까지 이 밝은 부분을 남겨두고 목탄으로 전체적인 톤을 내줄 거예요. 보시면 우선 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 휴지로 하셔도 되고 또 손으로 하셔도 돼요. 달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톤을 좀 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아까 그냥 형태를 대충 잡았던 거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문댈 텐데 문대면 사실 밑에 있는 흐린 선들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치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한 나무들 걱정되시죠?
안 그렸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 목탄 연필로 해서 굉장히 진하게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안 보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밝은 부분 남겨놓고 목탄으로 전체적으로 칠해주신 다음에 한번 쭉 깔아주세요. 깔아준다는 말이 더 어울릴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좀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그런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연필이 많이 가면 갈수록, 그죠? 연필이 많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진해지죠. 조금 세게 눌러도 되긴 되지만 처음에 그게 겁이 나시는 분들은 그냥 살살살살 하시면서 연필을 많이 겹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탄은 굉장히 번지는 효과가 좋죠. 지우개로도 잘 지워지고, 그러니 겁내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한번 어떤 느낌을 좀 내보시는 거예요. 달도 완전히 하얀 부분은 양쪽 끝이죠. 거의 사실은 남겨두면 안 돼요, 바닥을. 나중에 밝은 부분은 화이트로 조금 손질을 해줄 거니까 밝은 부분은 아예 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밝은 부분은 이 진하게 칠했던 거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손가락으로 살살살살살 문질러주면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그냥 전체적인 톤을 한번 깔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옆으로 연필로 이렇게 그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지우개로 여기 깨끗하게 지우면 되니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4분의 3이죠. 4분의 3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다 깔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지로 문지르셔도 되고 저는 지금 이게 사실 목탄지예요. 목탄지 한번 느낌을 보시라고 제가 이 목탄지에 그리는 거고 보통 분들은 지금 그냥 도화지에 하실 거예요. 이제 목탄지에다 하게 되면은 이런 결이 지금 보이는데 사실 이런 종이 펜슬로 하면 더 느낌이 조금 더 종이에 이 목탄 가루가 압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부드러운 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도화지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면봉도 괜찮고요. 휴지도 괜찮아요. 손가락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제 휴지 같은 거 사용하시면 돼요. 면봉이나. 그리고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이걸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먹어주는 거죠. 이런 게 아무래도 풍경화에서는 조금 더 분위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지우개로 지우면 또 잘 지워져요. 그러니까 어, 과감하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종이 위에 이 목탄을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맨 밑에 이 진한 부분은 맨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부터 해 놓으면 폰에 다 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종이를 깔고 해도 되긴 되는데 좀 불편하니까 맨 밑에 진한 부분은 맨 나중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 위에서 톤 조절만 해 주세요. 진한 부분은 쪼끔 더 많이 가고 흐린 부분은 연필이 좀 덜 가고. 하다가 보니까 좀 어두워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우개로 또 살짝살짝 부분을 닦아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연출하고 싶으시면 지우개도 그냥 진하게 눌러서 지우지 마시고 살짝 힘을 빼시고 동글동글하게 어떤 약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분위기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달반이잖아요. 달이 보름달이 둥그렇게 호수 위에 뜬 거잖아요. 그제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서 이 나무 진한 나무를 그리기 전에 그 뒤에 있는 색깔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위에다가 지금 진한 나무를 그릴 건데 그 뒤에 있는 컬러 그러니까 톤이 쪼끔 어두워야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칠해 주시고 밝은 부분은 놔두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 깔아 주셨으면 고 톤을 쪼끔 더 어두운 톤을 찾아서 어 먼저 칠해 주시는 게 좋겠죠. 하시다 보면 손이 굉장히 까매지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인제 닦으시면 되니까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얼룩얼룩하게 왜냐면 얘는 지금 하늘이지만 달무리가 진 하늘 같으니까 약간 얼룩얼룩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진한 나무로 들어갈 건데 진한 나무는 과감하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왼쪽부터 할게요. 왼쪽부터 굉장히 좀 누르세요. 누르시면서 어 지금 나무가 이 밑에는 거의 뭐 진하고요. 위에는 살짝살짝 엇갈려서 연필을 살짝살짝 틀어 주시면서 보시면서 이제 어두운 부분에 있는 거를 좀 찾아서 호수 바로 위에 있는 음 제가 지금 이제 시간상 쪼끔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 그냥 설명만 들으시고 고렇게 나중에 하시면 돼요. 끝나고 수업 끝나고 한번 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거의 중간 톤하고 살짝 어두운 톤으로 깔고 밝은 부분 좀 남겨 두고 이제 두 번째는 밑에 있는 호수 바로 위에 있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이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 어떤 그 대신에 멀리 있는 거잖아요, 나무들이. 그러니까 약간 지그재그, 나무라는 느낌만 좀 나게 연필을 좌우를 좀 어긋나게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어두운 부분은 좀 강렬하게 어둡게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윗나무 있죠? 윗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뭇가지가 일자가 쭉 아니겠죠? 약간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건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줘서 빡 진하게. 아까 이렇게 나무가 동그란 게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밑에서 나무가 이렇게 뻗어 나오죠. 참고로 하시면서 그 사진을 참고로 그러니까 그림을 참고로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연출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 끝은 얇죠. 나무 끝이 두꺼우면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얇게 하시고 밑에 밑둥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하시고 살짝 위에는 얇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나무도 아까 그 토끼 털 설명했을 때 토끼 수염이죠. 설명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앞에 어떤 그러니까 진한 나무 뒤에는 또 살짝 흐린 걸로 뒤에 있는 나무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실제감이 나겠죠. 그러니까 다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강약을 생각하시면서 뒤에 있는 나무들은 또 더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지가 더 얇을 수도 있고 더 흐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그냥 살짝 얘는 지금 뭐 나뭇잎이 달려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겨울에 어떤 그 스산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지를 때도 앞뒤 연범하지 마시고 동글동글하게도 해보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색깔은 아니지만 톤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그런 걸 연습을 좀 하세요. 옆에 좀 진한 곳에서 손가락으로 가져와서 흐린 부분을 살짝 칠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부분은 그냥 엄청 진하게 칠해주시면 돼요. 엄청 진하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대신 너무 세게 누르면 또 부러집니다. 연필. 적절하게 하시면서, 세로로 하시되,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연필의 어떤 뾰족뾰족한 표현을 살리시면서 촘촘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문대주시면, 위에까지 조금 문대주시면 이게 번지면서 굉장히 진한 톤이 나오게 돼요. 나오죠? 진한 톤이.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도 호수도 이쪽은 진하죠? 그래서 호수에 달빛이 비치잖아요. 그 부분 굉장히 느낌적 느낌으로 살려주시고, 그럼 벌써 뭐 그림이 좀 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이 나무 있지요. 그 나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앞에 있는 그 나무보다는 조금 흐리게. 그 대신에 요 나무 끝까지 있는 이 나무 해주시고, 뒤에 이제 슬쩍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슬쩍만. 뒤에 뭐가 있구나, 나무가. 그다음에 이 비친 달도 너무 밝으면 안 돼요. 한번 살짝만 옆에 있는 것들로 그냥 살짝만 같이 칠해 주시고, 마지막 단계로 제가 이게 돌아갔네요. 언제 이렇게 돌아갔나? 이렇게 보였죠. 자, 마지막 단계로 화이트 그 초크, 파스텔도 괜찮아요. 그 단계로 요 하얀 부분 있죠. 굉장히 보셔가지고 하얀 부분을 손 깨끗한 쪽으로요. 손가락 확인하셔야 돼요. 까만 걸로 하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깨끗한 손가락으로 살짝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이 밝은 부분을 화이트로. 파스텔도 괜찮아요. 파스텔이 좋죠, 뭐. 그래서 요 물에 비친 달 부분도 살짝 해주시고, 요 앞부분, 나무와 닿는 이 앞부분은 살짝 어두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물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 때문에 조금 속도를 제가 냈는데, 원래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시려면은 톤 차이를 잘 관찰을 하시면서 조금 많이 블렌딩을 해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제 손가락이든 뭐 면봉이든 휴지든. 그래서 이 문대면서 이 목탄의 어떤 질감과 어떤 표현 기법을 스스로가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그 파스텔로도 한번 조금 섞어보고, 왜냐하면 다 가루를 응축해서 만든 재료가 파스텔, 콘테, 목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루를 뭉쳐서 만든 그 재료들은 직접 자기가 손으로 그리면서 문대면서 지워가면서 다른 파스텔 그런 종류들을 또 섞어가면서 자기만의 것으로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또 각자만의 어떤 풍경을 멋있게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좀 못 그려도 잘 그려 보이게 하는 재료이기도 해요. 잘만 이 기법을 이해하셨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각자 집에서 완성을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다음 주에 이제 강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제가 그 다음 주에는 피드백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